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6만 5천, 뭐 5만까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. 좀 재미있고 고무적인 사실은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.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그거 없이 야,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그런 의견만 많은 걸 봤을 때 이 자산에 대한 비관론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. 오히려 희망적인 얘기들,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기사들을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올해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의 조심스러운 희망을 좀 섞어서 같이 말씀드리면,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략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러시아나 중국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문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, 지금이 한 8만 달러라고 하면 달러까지는 충분히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? 일단 10만 달러를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그 숫자가 상징적이긴 하잖아요. 10만 달러라고 하면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요. 우리는 한국 기준은 1억이긴 한데 이게 글로벌 자산이니까 제 원하는 의미가 없고,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, 뭐 개인적으로는 막 사실 그런 걸 좀 동의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10만 달러를 못 뚫었고 계속 내려온 거는 사실 그 가운데서 너무나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대별로 그래도 좀 매수한 사람들이 바닥을 좀 다져줬어야 되는데, 그게 없이 올라와서 그런 여러 가지 관세나 침체 이슈들 때문에 위기가 그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뭔가 10만 불이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그냥 마침 그 시점에 그만큼 올랐고 그 어떤 반대되는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그냥 제자리로 트럼프 임기 전 딱 직전까지로 돌아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 10만 불이 딱 뭐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,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올랐었고 그 어떤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매수한 매수층 자체가 너무 없었다 보니까 여러 이슈들 때문에 금방 내려왔다 정도라고, 8만 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좀 더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초기 비트코인 발견자들의 10만 달러대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최근에 기준으로도 완전 거의 초창기 지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한 2009년에서 2010, 11년도 요때쯤에 이제 채굴했던 사람들의 이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라는 그 이슈들이 있었어요. 최근에도.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실제로 이걸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가 없죠. 알 수가 없는데,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지금은 그 고래들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초창기 투자자들의 매도보다는 그냥 지금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대를 돌파하지 못한 것도 그 고래들이 매도해서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그 수요들이 잠깐 주춤했고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, 뭐 비트코인 초기 발견자들, 우리가 말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외한 초기 투자자들이 뭐 매도할 수는 있지만, 이게 뭐 한 5년 전만 해도 초창기 발견자들의 매도 시그널이 굉장히 시장에 큰 폭락을 가져왔는데, 한 작년 재작년도부터는 그 시장이 좀 둔감해지면서 이제는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고 전 보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뭐 사람의 인간의 수명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매도하겠지만, 어쨌든 그게 손바뀜이 필요한 자산이잖아요. 모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인간의 수명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정 자산의 손바뀜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, 저는 그냥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초창기에 발견한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국가나 기업 단위의 수요가 받쳐준다면 가격이 그렇게 붕괴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장기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많다라고 하면, 보통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매도를 하지, 보통 가지고 있는 걸 다 파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당연히 비트코인에 초창기 투자한 사람들이 10만 달러일 때 대거 매도할 수는 있지만, 어떤 자산이 올랐을 때 그 손바뀜이 되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,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뭐 자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최근 폭락 이후로 비관론이 늘어난 상태에서 2025년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7만 5천, 뭐 7만, 6만 5천, 뭐 5만까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. 좀 재미있고 고무적인 사실은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바닥이라는 건 사실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. 그 바닥이라는 거를 알면 사실 다 부자가 됐었을 건데,
네,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비관론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그거 없이 그냥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그런 의견만 많은 걸 봤을 때 이 자산에 대한 비관론은 사실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. 오히려 희망적인 얘기들,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기사들을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올해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를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 뭔가 정부나 어떤 기관 차원에서 이 장기 전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뭐 한 30% 빠지고 테슬라가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겨우 20%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제가 뭐 가격 전망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저의 조심스러운 어떤 희망을 좀 섞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미국도 일단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략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계속 주 단위에서 적립하려고 하는 그 비축 자산으로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소문들도 솔직히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올해 연말에 그래도 지금이 한 8만 달러라고 하면 그래도 한 15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코인 발행 이후 밈코인 시장 영향과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그 밈코인에 사실 투자해 본 적도 없고 투자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사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막 예전에 보면 유희왕 카드 막 이런 포켓몬스터 카드 같은 거 모았잖아요. 그 측면에서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어떤 현상이나 그 문화들이 그냥 온라인상으로 옮겨왔고 그게 밈코인에서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이 밈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장기적인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런 자산에는 사실 제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그 와이프인가요? 이제 영부인 멜라니아 코인도 막 발행해가지고 이게 펌핑이 됐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도박으로 보는 거죠.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잘못된 투자를 했고 그때마다 이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장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이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그런 네, 좀 불상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냥 흔히 말해서 뭐 트럼프 코인이든 뭐 밈 코인 이런 것들은 그냥 유희왕 카드 그리고 포켓몬스터 카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른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금이 가치 있는 수단이지만 뭐 그런 포켓몬스터 카드나 유희왕 카드 같은 거는 딱 그거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은 가치가 유지되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없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그냥 어떤 인류사의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을 해야지 밈코인이 있으니까 코인 시장 전체가 나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? 얼마라고 하는 그 기간과 금액을 예측한다라는 건 사실상 시장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걸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참 부럽지만 저는 그럴 사실 능력이 없고 실제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잘 안 된 케이스가 더 많아가지고 본인만 뭔가 특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좀 확률적으로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신생 자산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한 번 올 수도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. 왜냐면 뭔가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뭐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이제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눈치 빠른 분들은 사실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대중화 될 때까지 한 5년이건 10년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좀 쌀 때 많이 사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게 월에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해서 10년에 600만 원 투자한다고 사실 뭐가 그렇게 뭐 당장에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. 이제 새로운 시장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들도 새로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를. 네, 그게 아니고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
사실 그냥 어떤 상품들의 롱숏 베팅하는 거나 사실 다를 게 없고,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뭐 윷놀이를 하든 카드 게임을 하든 재미로 하면 게임인 거고 목숨 걸고 하면 도박인 것처럼, 이 비트코인도 누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박이 될 수도 있어서, 그냥 지금까지 봤을 때 도박을 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다 아웃됐고, 이걸 그래도 자산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몇 명이 살아남아서 지금 저처럼 콘텐츠도 만들고 주변에 그 제 생각들도 좀 나누고 있는데,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왜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요? 네.